안녕하세요. 지마켓 옥션 판매자 센터 김수진입니다. 오늘 3월 마지막 라이브를 시작을 할 텐데요. 마지막 주차죠.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미세먼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오신 분들은 채팅창에 안녕하세요 한 번씩 남겨주세요. 서영님 안녕하세요. 네, 오신 분들은 저희 출석 체크 하셔야죠. 출석 체크 해주시면 광고에 사용하실 수 있는 광고성 임원이 지급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링크에 출석 체크 링크가 올라갈 거예요. 출석 체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마켓 옥션 파트너 센터 접속하시면요. 판매 가이드 보기, 온라인 교육 영상 보기, 라이브 강의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카카오톡에 지마켓 비즈니스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주시면 서비스 개편 소식 및 혜택을 빠르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수신 동의 해주시면 뉴스레터 받아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셀비엔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출석 체크 링크 확인하시고 출석 체크 해주시면 광고에 사용하실 수 있는 임원이 받아가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트렌드는요. 캐릿이라는 곳에서 이제 가지고 왔어요. 캐릿에서 뉴스레터를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또 봄이잖아요. 봄이니까 봄은 어떤 계절이죠? 썸 타는 계절입니다. 썸 타는 계절. 그래서 마침 딱 이렇게 뉴스레터를 받아서 이거 같이 라이브 때 다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연애를 티내는 방식이 요즘에는 어떤 트렌드냐. 그래서 하다못해 연애를 티내는 방식까지 제가 이제 또 관심 있게 보게 되었는데 저희 10년 전에는 어땠죠? 인스타그램이나 개인 SNS에 이제 연애를 하거나 남자친구가 생기거나 했을 때 공개를 막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많이 썼던 해시태그 이거 럽스타그램 있죠? 썸 타고 싶은 화요일 출첵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럽스타그램이라는 해시태그를 많이 썼어요. 저도 결혼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이제 저도 인스타그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남자친구랑 여행을 가거나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거나 했을 때 사진을 올리면서 항상 이 샵 럽스타그램, 샵 남친 스타그램 이런 걸 썼던 것 같고 또 결혼하고 나서는 샵 부부 스타그램 이런 거를 이제 쓰면서 내 남자친구야, 내 여자친구야, 내 남편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를 많이 했었죠. 근데 현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의 연령대가 이제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렇게 사진이 안 나온대요. 그리고 손만 나온 사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자면 남자의 손만 슬쩍 나온 그런 사진돼서 이 사람 지금 남자친구랑 있나? 해서 약간 은근하게 티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만 나온 사진을 올리면서 소프트 론칭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 소프트 론칭이 뭐야? 라고 했는데 이제 또 검색을 해보니까 선공개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부드럽게, 은은하게, 이제 남친인가 여친인가 약간 의문이 들게끔 이렇게 티를 내는 방식으로, 이제 드러낸다고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 남자친구는 골뱅이 해서 소환을 했죠. 스토리든 피드든 골뱅이 해서 연애하는 그 대상의 계정까지도 공개를 하고 했는데, 이제 인스타그램에서는 이제 언급 추가가 있대요. 스토리를 올리고 언급 추가만 해서 상대와 나만 알 수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이 여기 누가 갔는지를 좀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근데 이건 약간 성향이 아닌가? 그냥 드러내고 안 드러내고 성향이 아닌가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요즘에는 MZ 세대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연애를 하는 방식을 티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나도 럽스타그램 썼는데 지금도 럽스타그램 쓸 수 있는데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아무튼.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혹시 눌댐, 이거 읽기도 어려워요. 눌댐, 읽댐이라고 아시나요?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근데 이 뜻을 알고 나서 으잉? 했거든요. 눌댐, 읽댐. 혹시 아시는 분? 아시는 분은 진짜 MG 인정입니다. 네. 이게 일단 댐이 뭔지 아세요? 댐은 DM이래요. 인스타그램, SNS 하시는 분들, 누르면 DM, 대박. 유유님 검색해보신 거 아니죠? 안녕하세요, 캣도그만님. 유유님, 근데 뭔지 맞아요. 누르면 DM 맞아요. 그래서, 댐이 DM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DM 많이 보내기는 해요. 지인분이 스토리 올렸을 때 DM에다가 어디 간 거야?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긴 하는데, 눌댐, 읽댐,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예시로 스토리를 올리고 눌댐이라고 쓰신대요.
그리고 뭐 일땜이라고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무슨 말이야 하고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외우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눌땜은 그렇대요. 일단 일땜은 스토리를 읽으면 DM을 보낸다라는 뜻이래요. 예를 들면은 눌땜이라고 적은 스토리를 올린 다음에 관심 있는 상대가 스토리에 좋아요를 누르면 호감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DM을 보낸대요. 그리고 또 일땜이라고 적은 스토리를 그 SNS에 올리면 그 후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내 스토리를 봤다면 DM으로 말을 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Z세대들의 약간 플로팅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지 않나요? 뭐 제가 이제 눌땜, 일땜을 쓸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지나가다 뭐 이런 스토리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요즘 세대들은 소통을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유유님 땡땡땡 하셨어요. 그죠?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여기 이모티콘 보이시죠? 눌땜, 일땜이라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도 으잉 했고요. 그 뜻을 이제 알고 나서도 으잉 했어요. 이 이모티콘 제 표정이에요. 그래서 딱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고민 있어요입니다. TPR 땡땡땡님의 이제 고민 질문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포커스 부가 서비스가 의미가 있나요? 파워클릭이랑 노출 보장 광고를 지나서 노출이 되는데 의미가 있는 지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고민, 이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가 그 포커스 부가 서비스는 이제 광고 데이 때 뭐 힘들게 다루지는 않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G마켓에서 미니 휴지통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럼 보통 상단에 이제 파워클릭 광고라던가 노출 보장 광고로 해서 상단에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쭉 내려보시면 이제 내려볼게요. 일반 상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나오죠. 그래서 포커스 광고를 하게 되면 부가 서비스를 이제 등록을 한다라는 건데 포커스 광고를 하게 되면 내 상품을 이렇게 상단에 올리는 광고는 하진 않지만 뭐 처음 런칭을 했다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판매를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상품들의 상품 지수나 노출 지수가 조금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품의 약간 지수에 부스트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이 좀 활성화되게끔 뭔가의 뭐 추가적인 부가적인 장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꼭 상위 노출을 당연히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부터는 어쨌든 그 포커스 광고, 부가 서비스 광고를 하시는 분들은 상위에 조금 노출되기에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TPR 땡땡땡님께서 이 포커스 부가 서비스가 의미가 있냐? 왜냐하면 내가 파워클릭이랑 노출 보장 광고를 하고 있다면 이미 그 광고를 지나서 밑에 노출이 되는 건데 의미가 있는 지출일까? 이거 꼭 해야 되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두 부류이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정말 메인 상품이야. 내가 이 미니 휴지통이 내가 진짜 하루에도 몇십 개, 몇백 개씩 나가는 메인 상품이야 라고 하시면 당연히 이 상단에 노출 보장이든 파워클릭이든 광고를 집행하고 계시겠죠? 근데 이렇게 보고 지나가서 밑으로 와서 또 한 번 노출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의 메인 상품이다라고 하면 욕심을 내서 부가 서비스도 등록을 하고 뭐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밑에 일반 상품 에서도 또 상위에 노출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두 가지 다 걸으셔도 되죠. 그게 아니고 또 내가 나는 상단에 올리는 파워클릭 광고나 노출 보장 광고를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검색을 했을 때 맨 아래까지도 보시는 소비자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내가 부가 서비스를 걸어서 그래도 이 일반 상품 내에서는 조금 상위를 먹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아예 새로운 상품을 딱 신규 런칭했을 때 그래도 조금 상품의 점수에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포커스 광고를 진행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PR님께서 진행하시는 상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나의 뭐 메인 제품이냐 뭐 이런 포지션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상품을 많이 키워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밑에서도 이렇게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다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고민 있어요. 이제 제가 TPR 땡땡땡님께서 올려주셔서 그 광고에 사용하실 수 있는 임원이를 드리잖아요. 근데 한 분 더 이제 JAN 땡땡땡님께서 질문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 부분이거든요.
광고 센터에서 이제 파워클릭 광고하고 광고를 세팅을 하실 때 나오는 이 내 상품 틈새 키워드 확인하기 부분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다른 키워드가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사용하고 계신 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요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들어갔을 때 내 상품과 관련 없는 키워드가 조회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문의를 남겨놓았고 아마 이제 다시 보기, 저희 라이브 지나고 다시 보기를 이제 영상이 올라갈 텐데 그 영상에 댓글로 G마켓 팀에서 남겨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댓글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네. 저희 고민, 이제 질문, 고민, 를 올릴 수 있는 링크가 이제 채팅창에 나가고 있죠. 네. 많이 오셨네요. 리플님 안녕하세요. 은서파도님 안녕하세요. 네. 출석 체크 링크 위에 있으니까 출석 체크까지 완료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라이브를 함께 하시면요. 외부 체험단을 활용해서 리뷰를 확보하는 방법을 알아보실 수 있고요. 체험단 모집, 그리고 리뷰 확보, 그리고 G마켓 판매로 연결하는 실전 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목차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외부 체험단 운영 전략, 외부 체험단 모집, 운영 가이드, 그리고 운영 시 주의사항이라던가, 그리고 우리가 체험단 리뷰를 이제 수집을 했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G마켓 매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체험단 운영 전략입니다. 일단 체험단 진행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상품을 새로 런칭할 때 무조건 진행을 하거든요. 체험단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 체험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리뷰는 구매 전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왜? 우리가 리뷰 없는 상품을 보통 구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상세 페이지가 조금 어설퍼도 되는데요. 리뷰가 안 좋거나 아예 없으면 구매 전환에 악영향을 미쳐요. 그쵸? 나부터도 리뷰가 없는 상품을 거의 구매하는 일은 없죠. 그리고 그 리뷰 자체가 있으면 그게 1차 마케팅 효과예요. 그 리뷰가 내 상품에 후기를 쌓는다 정도가 아니라 그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 마케팅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쌓인 리뷰를 통해서 그걸 다시 내가 마케팅하기 위해서 콘텐츠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진, 소구 포인트, 피드백,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볼게요. 체험단의 종류가 있어요. 체험단을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느냐. 요거는 제가 G마켓에서 판매를 할 때, 그리고 다른 채널에서 판매를 할 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순 상품 리뷰어가 있고요. 그냥 상품 리뷰만 해주시면 돼요. 상품을 구매해서.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방식이기도 해요. 제품을 가지고 받으셔서 그 상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시고 이 제품에 대한 상세한 리뷰를 남겨주시는 거예요. 어디다가? 블로그에다. 그래서 일반 포스팅이 있고요.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를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네이버에 일반 블로그 포스팅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시면 키워드 챌린지를 요청을 하신다거나 또는 그 쇼츠죠. 네이버 클립에다 영상을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신다거나 그리고 세 번째는 인스타 체험단입니다. 인스타 체험단은 이제 일반 피드를 올리시거나 아니면 릴스 제작을 요청하신다거나 아니면 스토리에까지도 올려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유튜브 체험단. 유튜브 체험단은 이제 저는 시도는 진행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시도는 했었어요. 근데 하지 않았던 게 일단 기본적으로 좀 비싸더라고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이제 롱폼을 제작하거나 할 때 시간과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일단 단가 자체가 높았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커뮤니티나 카페에서 협업하는 방법.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어머니 분들도 계시죠? 엄마들이 들어가는 카페 같은 데 보면 가끔 카페에서 공구를 합니다. 그리고 체험단도 모집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체험단도 모집을 하고 공구도 진행을 하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커뮤니티나 카페 협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육아용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다라고 하시면 육아 커뮤니티나 육아 카페에 이제 체험단을 모집을 의뢰를 하면 이제 그 운영진 분들께서 카페직이라고 하죠. 카페 매니저님들이 이제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품의 후기가 그대로 육아 카페에 올라가겠죠. 근데 내 상품이 정말 괜찮다. 육아를 하는데 꼭 필요한 제품이다 하면 자동적으로 또 바이럴이 되겠죠.
그래서 체험단 모집 공고는 어떻게 하느냐. 잠시만요. 모집 공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요. 외주 주는 방법도 있어요. 유유님께서 다른 플랫폼에서는 유일한 내 상품이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같은 상품들은 힘들인 게, 맞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유유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거 같아요. 만약에 도매 사이트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했을 경우에 내가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 이걸 이제 다른 판매자분들도 똑같은 상품을 파니까 결국에는 최저가로 판매하는 판매자한테 뺏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 말씀도 맞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블로그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제가 판매하는 그 링크를 조금 심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애초에 상품을 등록을 할 때 기획 자체를 도매 사이트에 있는 걸 가지고 오더라도 제가 다르게 상세 페이지를 조금 짜고, 그리고 특정한 누군가에게는 좋은 제품인 것처럼, 그러니까 타겟을 정해서 아예 재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체험단을 그냥 진행해줘도 괜찮죠. 그리고 도매 사이트에 있는 그 상품의 제품명이라고 해야 되나? 네이밍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땡땡이다. 지땡땡몰에서 판매하는 뭐뭐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하게끔 이제 검색을 했을 때도 다른 제품이 보이지 않게. 그런 식으로 조금 장치를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도매 사이트에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사실 마진도 얼마 안 남잖아요. 마진도 얼마 안 남는데 체험단을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상품을 내 상품화 시킨 다음에 도매 사이트에 있는 거 가지고 오셔도 괜찮아요. 내 상품화 시킨 다음에 체험단을 진행을 하시면 좋죠. 그래서 직접 모집하는 방법, 외주 주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직접도 하고요. 외주도 줍니다. 처음에는 다 직접 했어요. 일단은 직접 모집과 업체를 이용하는 그 외주 방식의 차이를 한번 보면 장단점이 있죠. 직접 모집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비용이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체험단은 그냥 내가 원하는 수만큼 이용하시면 돼요. 내가 요거 내 상품 사용하고 그 사용 후기를 블로그 체험단으로 한 3분 정도 모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3분을 진행을 하면 되죠. 내가 컨택을 해서. 찾아서. 근데 만약에 업체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이제 3개, 물론 3개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5개, 10개, 20개 이렇게 해야 개당 단가 자체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난 20개까지 필요 없는데 한 3명만 하고 싶은데 라고 하셔도 이용은 하실 수 있지만 단가가 조금 비쌀 수 있다. 그래서 직접 모집할 경우에 장점은 비용이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체험단을 원하는 수만큼 이용 가능하다. 그리고 업체 이용했을 때 장점도 분명히 있겠죠. 왜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내가 블로그 또는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실 그런 체험단 분들을 내가 직접 모집하지 않아도 된다. 시간 세이브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비용은 들지만 빠르고 체계적으로 진행 가능하다. 그리고 간혹 있는 일입니다. 없을 수도 있고요. 간혹 있는 일이지만 제품을 받고 후기를 안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분의 사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가끔 우리가 먹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먹튀 하시는 체험단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1차적으로 조금 걸러주시죠. 업체를 이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외주의 그 장점이나 단점도 분명히 있기는 하다. 근데 단점은 그거죠. 비용이 든다. 그리고 내가 직접 모집을 하는 것만큼 상세하게 그 체험단들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을 좀 보지는 않는다? 요런 점. 그러니까 제가 직접 이용을 해보고 그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그럼 직접 모집하는 방법은 뭐가 있죠? 오픈 카톡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 오픈 톡방에요. 셀프모아라던가 아니면 체험단 또는 블로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이제 그 상품을 받아서 체험해보고 후기를 쓰시려는 분들, 그리고 저희와 같은 브랜드사 아니면 광고 대행사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방에 들어가셔서 다른 분들이 체험단 모집 공고를 어떻게 올리는지 한번 보시고 똑같이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시로 드린 거예요. 오픈 톡방에 들어가셔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모집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 공고 올리기. 여기 보이시죠? 블로그에 공고 올리기는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이제 만들어 놓은 브랜드사 블로그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냥 체험단 모집이라고 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아까 그 미니 휴지통을 판매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미니 휴지통 체험단 10분 모집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쓰셔서 뭐 내 상품이 어떠한 제품이고 어떻게 리뷰를 남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뭐 블로그에 올려주셔야 되고요. 뭐 또는 인스타그램에 피드 올려주셔야 되고요. 해시태그는 뭐뭐로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 간략하게 해서 모집 공고를 올리실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댓글로 신청 받습니다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별도의 폼 양식을 만드셔서 진행하실 분은 이 폼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메일로 이제 인플루언서나 블로거들의 개인 채널을 통해서 개별 컨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이용을 했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메일이나 그 네이버 톡톡이 있죠? 블로그마다 톡톡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이버 톡톡 또는 인스타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 DM으로 가장 많이 연락을 하시고요. 최근에 보면 그 인스타그램에 상품 올려주시는, 리뷰 올려주시는, 뭐 컨텐츠를 만드시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분들의 프로필 링크를 보면은 그 뭐 협업 문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이메일 주소가 다 남겨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로 컨택 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다음 업체 이용. 뭐 체험단 모집 대행사가 있어요. 뭐 많이 아시는 레뷰나 클라우드 리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레뷰, 클라우드 리뷰 다 사용을 해보기는 했지만 이제 약간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뭐 모집 방식이나 뭐 단가도 다르겠죠. 그래서 견적 받아보시고 맞는 쪽으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체험단 모집 공고 어떻게 올리죠? 혹시 체험단 모집 해보신 분 계신가요? 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직접 체험단을 모집을 해보셨다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체험단 모집 공고를 올리실 때요. 모집 안내문에 들어갈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내 진행할 상품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제품을 체험할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사진 딱 올리시고 이 상품과 어떤 구성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상품만 갑니다. 뭐 요거는 체험단 구성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나중에 소통할 때 편리하실 거고요. 그다음 상품 그 아까 오픈톡방 같은 곳에서 내 상품의 그 체험단을 모집하실 때 그 상품 링크를 좀 공개하기가 조금 꺼리실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보시면 이렇게 여기 몇 명 계시죠? 1,500명 정도 막 1,300명 이렇게 모여있는 불특정 다수가 모여있는 그런 곳에 내 상품의 링크를 올리면서 체험단을 모집을 하는 게 조금 그런 거예요. 이제 뭐 아무 문제도 안 생기겠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내 상품을 불특정 다수가 내 상품을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저는 상품 링크를 올리지 않고 이렇게 그냥 어떤 상품이다. 예를 들면 뭐 생활용품이다 라던가 아니면 주방용품입니다. 또는 식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품군만 조금 노출시키죠. 그리고 가격대 44,900원입니다. 이렇게 원 단위로 안 하고 그냥 약간 5만 원 상당의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상품의 그 모집 공고를 올릴 때 내 상품이 이런 상품입니다. 라고 해서 상품군과 가격대 이렇게 설정을 해서 올렸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체험단이 이 상품을 체험하고 싶게끔 하려면 어떠한 상품이 오고 어떻게 혜택을 주느냐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공 혜택을 명확하게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료 제공이냐 또는 뭐 내가 90% 할인해서 체험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던가 아니면 또 그런 게 있어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블로그 체험단을 진행하는 목적은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뭐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내 상품이 조금 상위에 노출돼서 좀 판매가 잘 되기 위함이잖아요. 만약에 이 키워드로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상품 체험단을 진행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체험단께서 올려주신 그 블로그 글이 상위에 노출이 됐다라고 하면 제가 그분께 감사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 인센티브라고 이야기를 뭐 보통 해요. 그래서 우수 리뷰어분이나 아니면 상위 노출시킨 리뷰어분들께는 추가로 얼마를 지급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혜택을 명시를 할 수가 있겠죠. 진행 채널, 세 번째 진행 채널. 단순 리뷰냐? 그냥 내가 지마켓에서 구매하고 지마켓에 이제 뭐 체험단으로서 리뷰를 달아주는 단순 리뷰 형식이냐? 아니면 블로그 포스팅을 1회 해야 된다. 1회가 아니면 뭐 2회 해야 된다. 또는 인스타에 피드 올려주셔야 되느냐? 피드만 올릴 거냐? 아니면 릴스까지 제작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조금 꼼꼼하게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이 가이드는 나중에 한 번 더 체험단위 모집이
다 되고 선정이 되고 나서 나중에도 한 번 더 드리지만 모집 공고에서도 간략하게는 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키워드로는 절대 진행할 수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체험단을 진행하실 때 들어가야 될 리뷰 내용이라던가 키워드는 요렇습니다 라고 간략하게라도 올려주시고요. 사진은 몇 장, 영상은 몇 개 이런 거는 이제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알려주셔도 되지만 영상을 꼭 포함을 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여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제품 사진만이 아닌 실제 사용하는, 실제 시연하는 사진이 들어가야 됩니다 라는 것 정도는 모집 공고에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원 방법. 아까처럼 오픈 톡방에 올리실 수도 있고 내 개인 블로그에 올리실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지원하냐? 댓글로 지원하세요? 아니면 구글 폼에다 작성을 해주세요? 또는 이제 오픈 채팅방에 올릴 때는 저는 저희 자사의 그 오픈 프로필을 만들어서 그 링크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픈 채팅 링크를 따로 별도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월 며칠까지 지원을 하셔야 제가 선정 드릴 수 있어요 라는 그 이제 마감일까지도 기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체험단을 모집했던 양식이에요. 이거는 이제 톡톡으로 보냈던 거예요.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블로거 분들 또는 DM으로 이렇게 이제 제품 협업 제안건입니다 라고 해서 체험단 모집건입니다 라고 하셔도 되고요. 협업을 제안합니다 라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체험단 요청드립니다. 제품 제공 및 원고료 지급드립니다. 제품 협찬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하게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인플루언서님. 그래서 땡땡땡땡 저희 상품을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3만 얼마의 상당의 제품을 제공하고요. 원고료가 5만 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한은 4월 6일까지 포스팅을 완료해 주셔야 되는 건입니다. 아마 이제 임박해서 빨리 완료해 주셔야 돼요.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이메일로 이제 길게 작성해서 체험단을 모집하는 방법도 있죠. 제품 제공 플러스 원고료 얼마, 그리고 만약에 상위 노출하실 경우에는 추가로 얼마 지급해드리는 리워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받았던 그 제안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판매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네이버 인플루언서도 활동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제안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육아 쪽 블로그였기 때문에 육아용품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다 컸어. 육아용품 필요가 없어서 거의 다 스킵을 하고 있지만 봤을 때 내가 정말 체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실제로 제품을 받아서 리뷰도 쓰고 진솔한 리뷰를 쓰고 그 제품의 링크를 좀 달아서 그 업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체험단을 진행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봤기 때문에 나도 역으로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제안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캐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상품은 땡땡땡으로 고객님께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제품입니다. 직접 써보시고 홍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제안을 보내죠. 자, 요건 팁입니다. 대행사에 맡기더라도 내 상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죠. 그래서 대행사에게 내 상품을 체험단을 진행해 주실 체험단을 모집해 주세요 라고 의뢰를 하시더라도요.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이고 또 어떠한 결의 사람들이 체험단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체험단을 진행하시더라도 정말 10만 인플루언서야? 또는 100만 유튜버야? 100만 유튜버는 너무 비싸서 못해요. 아무튼 그런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그냥 그렇다고 다 믿고 맡기지 마시고 명확하게 내 상품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나잖아요. 명확하게 어떠한 상품, 어떠한 부분에 소구점이 녹아 있어야 되고 어떠한 컨셉으로 사진을 찍어주셔야 됩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주셔야 돼요. 그냥 체험단 많이 모집했다고 해서 믿고 맡기시면 돈을 버리는 일이에요. 만약에 무료로 체험단을 진행했다라고 하더라도 내 상품의 그 제품 가격이 고스란히 이제 가는 거잖아요. 제품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체험단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들어와서 어떤 상품인지 상세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상품 저 상품 다 받아서 진행하시는 체험단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나한테 필요한 상품, 정말 필요한 상품, 정말 써보고 싶었던 제품이 체험단으로 제안이 오면 좋겠죠. 그래서 그분들도 상세 페이지를 많이 봐요. 그래서 잘 모집이 되기 위해서는 상세 페이지가 일단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긍정적인 리뷰를 또 받으실 수 있겠죠. 내가 상품을 런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마음이 너무 급해. 근데 일단 리뷰는 쌓아야 되겠어. 근데 상세 페이지가 아직 미완성이야.
이럴 경우에는 리뷰도 내 상세 페이지의 퀄리티 정도만큼으로 쌓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체험단을 진행을 하고 뭐 리뷰를 쌓는 이유는 어쨌든 광고를 했을 때 내 상품에 구매 전환이 일어나게끔 하기 위함이잖아요. 상세 페이지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요, 누군가의 타인의 리뷰를 보고 내 G마켓 링크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G마켓 내에 있는 내 상세 페이지가 너무 별로야. 뭐 진짜 사진 한 장에 글씨 텍스트 몇 개 있어 라고 하면 이탈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춰지고 난 다음에 체험단을 진행을 하셔야 내가 원하는 그런 효율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미님께서 저는 사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것이 아닌 이상 체험단이라고 쓰여있는 리뷰는 거르는 편인데 체험단 활용이 더 효율이 나오는 상품군이 있으려나요? 저는 뒷부분에도 나와요. 우리가 체험단을 진행할 경우에는 이제 뭐 체험단으로 진행했습니다 라던가 제품을 무료 제공받았습니다 라는 문구를 원래는 그러니까 뭐 써야 되죠. 써야 하죠. 근데 제가 아는 셀러분들 또는 뭐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으신 분들도 많긴 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써야 되는 것을 이제 베이스로 깔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상세 페이지에 잠시만요. 화면이 됐습니다. 네, 내가 상세 페이지에 녹여낼 수 없는 정말 실사용자 입장에서의 그 리뷰가 달리면 어쨌든 이게 무료 체험단 진행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구매에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써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체험단 분들이 만약에 제품의 리뷰를 달아주실 때 그냥 뭐 사진 몇 장, 사진 한두 장에 뭐 한 줄 이렇게 달지 않잖아요. 저희가 또 가이드를 촘촘하게 드릴 테니까 정말로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지, 만약 의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입고 뭐 어떤 핏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세 페이지에 다 녹여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무료 체험이다라는 게 알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알더라도 그것을 보고 구매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다. 그렇죠? 보미님께서 우리는 판매자잖아요. 판매자이기 때문에 그걸 거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만 보면 사실 그게 뭐 그렇게 물론 이거 다 체험단 리뷰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리뷰를 보고도 또 한 번 설득이 돼서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유자님 오셨네요. 오늘은 오는 게 늦었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슈퍼마미오님 가이드 작성 어려워요. 가이드 작성 어려우시구나. 제가 알려드렸던 부분 그냥 하나 한 줄도 괜찮아요. 한 번씩 적어 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가이드 작성 어려울 때 저는 이제 그 블로그를 하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를 많이 봤지만 이런 가이드, 다른 업체에서 공고를 올릴 때 가이드를 밑에 같이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벤치마킹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 체험단 선정 기준. 우리 체험단 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 다 체험단 선정하면 안 되겠죠. 우리 거덜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건 저의 팁이 조금 묻어나 있어요. 내 상품과 타겟이 잘 맞는가. 내가 육아용품 파는데 50대 남성분이 블로그를 하셔. 또는 50대 남성분께서 유튜브 구독자가 많으셔. 그렇다고 좋을까요? 아니죠. 그분이 어떤 콘텐츠를 주로 만들어 왔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그 영상을 시청하시는 그 연령대와 타겟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팔로우 수, 2번 보면 SNS 팔로우 수나 이런 영향력을 보고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게 다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예를 들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방문자 수가 적다, 또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막 3,000, 4,000 팔로우밖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내 상품에 결이 맞는가, 그리고 내 상품을 구매할 타겟이 잠재적으로 모여 있는가를 보고 제가 선정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 대행사에 맡기면 이렇게까지 해주실까요? 물론 매니저님을 잘 만나면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밖에 못해요. 대표자인 나밖에 못한다. 우리 직원밖에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진행을 또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상품과 타깃이 잘 맞는가 보시고요. SNS 팔로워 수, 영향력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웃이 몇 명이냐, 팔로워가 몇 명이냐, 평소 블로그를 썼을 때 댓글이 몇 개 달리느냐,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연연하지 마셔라. 그리고 세 번째, 기존의 포스팅 스타일이 어땠는지를 저는 좀 꼼꼼하게 봐요. 그래서 리뷰의 퀄리티, 그러니까 사진을 예쁘게 찍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저는 이분이
제품의 이런 소구점이나 특장점을 잘 살려서 상세하게 나타내 주시는 분인가 이런 것들도 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올리셨던 피드, 릴스 이런 거 보시면 되고 기존에 올리셨던 뭐 포스팅, 글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유튜브 컨텐츠 보시면 아실 수 있잖아요. 이분이 좀 대충 만드시는 분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알려드린 업체의 가이드 플러스 그 이상으로 써주시는 분들인가 이런 거를 좀 보면 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체험단 활동 경험 여부입니다. 이게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예요. 내가 육아용품을 의뢰하고 싶은데 기존에 그분이 같은 제품은 아니지만 같은 카테고리의 다른 상품들을 조금 많이 리뷰를 해왔던 사람인가 이런 것들도 보시고 선정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신청 받았다라고 해서 지금 30명 들어왔네? 그 30명 중에 랜덤으로 랜덤 뽑기 하듯이 이렇게 선정하시면 안 돼요. 또는 팔로워 수로 쭉 정렬하셔서 팔로워 수 많으신 분들 순으로 이렇게 체험단을 진행을 하시고 그러시지 않고 그냥 조금 이렇게 꼼꼼하게 하시면 단 5명만 모집을 하셔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체험단 가이드. 슈퍼마미오님께서 가이드 작성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체험단 가이드입니다. 일단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 사진 수 또는 키워드를 안내를 해야 되겠죠. 글자 수는 몇 자로 적어주시고요. 사진은 몇 장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블로그 상위 노출 로직 이런 것들에 맞춰서 이제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저는 본질이 좋지 않으면 이런 로직이나 이런 거는 사실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키워드, 내가 원했던 키워드 있죠? 예를 들면 아까 미니 휴지통? 휴지통? 미니 휴지통을 판매하는 판매자다라고 하시면 미니 휴지통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상위에 올라와 있는 다른 포스팅글 또는 인스타에 인기 게시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어떠한 식으로 작성을 했는지 글자 수는 평균적으로 몇 자를 썼는지 이런 것들 보시고 그렇게 가이드를 주시면 돼요. 글자 수 안내하시고 사진 수 안내하시고 키워드 안내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제목에 삽입할 필수 키워드입니다. 내가 미니 휴지통을 판매하는 판매자야. G마켓에서 미니 휴지통을 판매하는데 이거 제목에 이 미니 휴지통이라는 키워드는 꼭 들어가게 해줘 라고 안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 미니 휴지통을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차량용 휴지통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작은 휴지통 아니면 원룸 휴지통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노출시키고자 하는 키워드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동영상을 넣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 또 뭐가 있죠? 클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클립에도 영상을 노출해 주세요까지 추가로 이제 부탁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클립 같은 경우에는 추가 여부를 미리 논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클립도 올려주세요라고 하면 그런 내용은 사전에 협의된 게 없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이드에 다 충실하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상품 링크 삽입 요청. 저는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유유님께서 내 상품과 동일한 상품 있으면 내가 열심히 체험단 모집해서 홍보해주고 그쪽으로 뺏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아예 가이드를 드리거나 할 때 제 링크를 오픈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G마켓에서 제품 팔잖아요. G마켓 링크를 전달 드리는 거죠. G마켓 링크 삽입하고 그리고 G마켓 들어왔을 때 얼마에 할인하고 있다라는 정보까지 알려주시면 이제 콜투 액션 이제 리뷰를 보신 분들이 직접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상품 링크 삽입 요청까지 가이드에 다 촘촘히 드려요. 이 가이드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죠. 내 상품 이 상품 아닌데? 이런 상품 아닌데? 그리고 내 상품에 이런 내용은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라던가 사진이 조금 이런 사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던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수정을 요청하면 블로그 분들이 또 이렇게 블로그를 수정하시는 걸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전에 미리 잘 들이시고요. 인스타그램 체험단 가이드 어떻게 드리죠? 일단 피드 사진 몇 개 올려주세요. 그리고 아예 릴스로 체험단을 모집하신다고 하시면 영상 길이 30초 이상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요청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 럽스타그램 해시태그 말씀드리긴 했는데 삽입할 필수 해시태그가 무엇이냐. 샵 책상 정리함, 샵 미니 휴지통 이런 것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해시태그 같은 것들 안내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G마켓 링크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릴스나 이런 곳에 본문에는 링크를 드려도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필에 링크 달아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체험단 운영 시 주의하셔야 될 점이에요.
타겟 맞춤형 체험단을 선정해라. 내 브랜드, 내 제품과 적합한 체험단인지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팔로워 수보다는 실제 리뷰의 품질, 그분이 작성하셨던 리뷰의 품질이라던가, 그리고 먹튀의 경력이 있는지.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개인 모집하게 되면 확인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참여율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체험단 커뮤니티 강화. 이거는 이제 조금 내가 상품이 많고, 앞으로 브랜딩을 시킬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리뷰 작성 기한, 가이드라인을 좀 사전에 명확히 전달을 하시고요. 미작성자에게는 페널티가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리뷰 수정 요청은 사전에 협의된 대로 진행을 하시고요. 제품 불만족 시, 이 체험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게 써주지는 않아요. 저도 반대로 제가 체험단을 진행할 때 진짜 이 부분은 좀 별로였다. 나는 이 상품은 좋은 줄 알고 진행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제품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면 저는 판매자분께 말씀드려요. 이건 이래 해서 제가 조금 긍정적인 리뷰를 작성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체험단 진행을 안 하겠습니다 라던가 아니면 솔직하게 적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품 불만족 시 내가 어떻게 응대를 할 것인지 나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다 같이 응대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두시고요. 대체안을 좀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제품 그냥 반품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품을 조금 체험단을 철회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체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2차 활용 동의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활용 동의서는 뭐냐면요. 제가 뒷부분에 우리가 긍정적인 리뷰를 체험단 통해서 수집을 했잖아요. 그 리뷰를 다시 각색해서 상세 페이지 녹이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2차 활용을 내가 해도 됩니까? 라를 사전에 동의서를 받으셔야 돼요. 이거 깜빡하고 안 하시면요. 나중에 이제 포스팅 되고 나서 좀 인스타에 올라오고 나서 이 사진 너무 괜찮은데 제가 상세 페이지에 좀 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안 되는데요? 라고 예민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작성하신 리뷰는 저희 제품 판매하는데 마케팅에 2차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주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체험단을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내가 상품이 라인업이 많고 브랜드사를 운영한다라고 하시면 이제 체험단을 지속하다 보면 이 체험단이 팬덤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판매하던 첫 번째 제품에 체험단을 진행을 했을 때 제가 그 체험단 한 분 한 분께 얼마나 그 정성을 쏟았겠어요. 왜냐면 저의 첫 제품이었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진짜 제 제품의 팬이 되셔서 이 제품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면 더 잘 나갈 것 같아요 라고 피드백을 주시기도 했고요. 제가 체험단을 진행할 때 잘 모르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라고 오히려 그분들은 이제 체험단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또 저한테 알려주시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체험단이 팬덤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아마 제가 이제 사전에 언급을 했던 내용이라서 아실 거예요. 체험단이 제품을 체험 후에 리뷰를 작성할 때 이 문구를 꼭 넣어야 됩니다. 이 문구는 뭐죠? 아시는 분은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광고에 사용하실 수 있는 광고성 이머니를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험단 리뷰 적을 때 이 문구를 꼭 작성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구죠? 아시는 분은 댓글창에 빨리 작성을 해주세요. 가장 먼저 올려주신 분 선정해서 광고성 임원이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올 때까지 저는 좀 기다려볼까요? 안 다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원칙적으로 다셔야 돼요. 그리고 판매자 입장에서 체험단을 모집을 하실 때 이거를 내용을 가이드를 드리셔야 되고 저는 채팅창에 답변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체험단 이거 체험단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유유님? 키워드 그지? 키워드는 가이드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고 유유님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체험단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유유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구를 작성을 해야 되죠. 공정위 문구요. 그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광고 표시 지침입니다. 그래서 SNS, 블로그, 유튜브 등 포스팅할 경우에 유자님 아쉽다. 그죠? 유유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해. 다 봤습니다. 그래서 유유님께서 가장 먼저 올려주셨기 때문에, 유유님께 광고에 사용하실 수 있는 임원이 지급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SNS 블로그 유튜브 포스팅 시에는 이 포스팅은 해당 브랜드로부터 제품을 무상 제공받아 작성한 솔직한 후기입니다. 예시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해시태그로서 표시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샵 광고, 샵 체험단, 샵 협찬 등의 문구를 포함을 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런 내용을 안내를 해야 되고 내가 체험단 분들께 이 부분 써야 된다라고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가장 중요한 이렇게 체험단을 통해 수집된 긍정적인 리뷰를 어떻게 활용해서 지마켓 매출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유유님, 예, 드디어 해주셨어요. 네. 지마켓 상품을 구매 후에 리뷰를 달아주시는 미션을 추가하신다거나, 왜냐면 나는 지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이기 때문에 상품을 네이버 블로그라던가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되 지마켓 상품을 구매하셔서 그 지마켓에도 리뷰를 조금 체험단으로서 달아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만약에 상품 구매 후 리뷰를 달아주세요라는 미션을 추가할 경우에는 제품 가격을 이제 페이백 해드리면 되고요. 고객 정보를 수집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마켓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포스팅하실 때 우리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죠? 사이트 지원 할인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나는 10,000원으로 올렸지만 지마켓에는 자동으로 할인 적용이 돼서 9,300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쨌든 할인이 되는 거잖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도 꼭 포스팅에 적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시면 돼요. 보시면 지마켓 내에 다양한 프로모션 데이가 있죠. 식품 특가 프로모션도 있을 수 있고 생활 쪽, 생활용품 이런 프로모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프로모션이 진행을 할 때 프로모션 데이에 맞추어 그 리뷰어들을 모집하셔서 그럼 할인을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인 기간 동안 또는 내가 작정하고 슈퍼딜 올킬 기간에 진짜 할인을 많이 넣었어 라고 하면 그 슈퍼딜 올킬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그 슈퍼딜 올킬로 인해서 할인을 많이 한다라는 이런 정보를 포스팅에 녹이는 거죠. 가이드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평소보다 조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기간이구나 라고 해서 구매 전환이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모션 분담률과 사이트 지원 할인 등을 통해서 나의 수수료 부담은 낮추면서 그러니까 나의 정산되는 금액에 이제 크게 차이는 없으면서도 고객의 유입과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10,000원 할인하지만 내가 지마켓과 나의 프로모션 분담률이 5대5다라고 하면 고객은 10,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지만 나는 5,000원만 부담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계산을 하셔서 포스팅에 녹여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지마켓 고객 맞춤이라고 제가 적어드렸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지마켓은 학교, 관공서에서 구매를 많이 합니다. 요거는 제가 체감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 라이브 끝나고 저희 지난주에 아랑 대표님 모셔서 퇴사를 할 것이냐, 회사 다니는 게 좋냐, 아니면 우리 그래도 사업하는 게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아랑 대표님께서도 학교에서 많이 구매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라이브가 끝나고 제가 집에 와서 ESM 들어가서 주문을 확인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같은 상품을 두 분이 한 분 이렇게 나눠서 구매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지? 색상을 조금 다르게 구매하셨나? 라고 봤는데, 이게 1이 아니었어요. 100개? 100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개가 주문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주소지가 학교였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지마켓은 학교 관계자나 아니면 관공서에서 많이 주문을 하시구나라는 느꼈거든요. 체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많이 본단 말이죠. 그럼 저희 사이트에서 만약에 내 상품이 충분히 그런 고객들이 구매할 여지가 있는 상품이다라고 하시면 상세 페이지 내에 샘플 무료 발생이나 또는 이런 무료 발송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라는 거를 상세 페이지에 기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미 관공서에서 주문한 내역이 있다라고 하면 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구매자에게 이용 사진이나 아니면 후기를 요청드리는 거죠. 그래서 받으면 그런 것들을 상세 페이지 상단에 업로드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상품을 보는 또 다른 학교의 관계자가 봤을 때 이미 다른 학교나 다른 시청에서 구매를 했었던 제품이네. 괜찮았나 보네 라고 해서 구매를 또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200개 주문해주신 고객님께 이제 고객님이 요청이 오셨어요. 혹시 포장까지도 가능하냐? 포장지를 주실 수 있냐 해서 요런 불투명 또 봉투가 있고요. 요런 식으로 투명한 게 있어요. 어디다가 어떤 거에다 담아서 드릴까요? 라고 이제 소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렇게 관공서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저는 200개를 주문이 들어왔는데 혹시 또 변심하셔서 취소를 할까봐 이렇게 또 하나하나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면서 나중에 잘 받으셨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잘 받으셨으면 저희 후기 한 번만 남겨주세요라고 하면 안 남겨주실까요? 남겨주시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체험단 리뷰 2배 활용법이라고 해서 이 부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수 리뷰, 잘 작성해주신 그 리뷰를 별도로 제가 큐레이션해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겠죠. 우리 브랜드의 브랜드사의 유튜브 채널이 있다라던가 아니면 인스타 채널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잘 작성해주신 리뷰들을 조합을 해서 영상을 만든다거나 콘텐츠를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겠죠. 막 광고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차 활용 동의가 필수고요. 내가 고객들의 체험단의 리뷰를 받아서 다시 재활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2차 활용 동의가 필수고 나중에 컨텐츠 원본 요청했을 때 받으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원본을 제공해 주신다거나 하실 경우에는 이제 그분들께서 되게 잘 작성해 주신 리뷰기 때문에 내가 이걸 마케팅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 리워드를 드린다거나 또는 출처를 기재해 달라고 하시면 분명히 출처도 기재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체험단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체험단 분과 괜히 안 좋은 그런 이제 설왕설래가 있으면 안 좋아요. 왜냐면 그분들도 나의 또 잠재적 고객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인 브랜드 서포터를 구축할 수 있다. 그래서 팬덤 형성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수집된 체험단의 리뷰는 상세 페이지나 광고 등에 활용하시는데요.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서 가지고 왔어요. 저와 관계없는 이제 제품이고요. 그냥 제가 보다가 와 이거 진짜 잘했다라고 해서 가지고 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베개를 파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대표 이미지 옆에 이게 우리 대표 이미지 다음에 이제 추가 이미지라고 하죠. 지마켓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넘기면 보이잖아요. 1:1 비율의 사진. 근데 거기에 이렇게 고객들의 리뷰를 재각색해서 추가 이미지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그냥 대표 이미지 보고 상세 페이지까지 보지 않고도 그냥 그 옆으로 슬라이드해서 제품에 실제로 사용하신 분들의 리뷰가 보이면 훨씬 더 구매 전환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식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식품은 리뷰가 더더욱 중요하죠. 그래서 대표 이미지 옆에 이렇게 실제로 구매하셨던 분들의 리뷰가 보인다라고 하면 조금 더 믿고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활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우리 체험단을 모집해서 진행한 리뷰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충분히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꼭 하셔야 되는 부분. 우리 체험단 모집했어요. 블로그 리뷰든 인스타 리뷰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마 상품 리뷰를 진행을 했던 체험단을 제가 이제 재각석을 했던 거였는데 이렇게 체험단을 통해서 진행했던 그런 리뷰들을 그냥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짜집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남녀노소가 인정한 이 제품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리뷰들이 상세 페이지 상단에 있어주면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인스타그램이어도 좋고, 인스타그램에 리뷰어들 한 10분, 20분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올려주신 피드만 싹 모아서 또 예쁘게 포토샵으로 또는 미리캔버스 같은 걸 통해서 만드셔서 상세 페이지 상단에 녹여주시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들 만족하신 제품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판매자이기 때문에 다 체험단인 걸 알아. 하지만 소비자분들은 모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놓치지 않고 다 세팅을 해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체험단을 진행을 하지만 단순히 리뷰를 쌓는 용도 또는 내 상품을 그냥 후기를 하나 받기 위해서 포스팅을 쌓는 용도에 그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더 리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체험단 진행하는 게 더 이득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체험단 진행하면서 저는 진짜 그분들이 또 하나의 고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의 피드백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저는 찐으로 한번 여쭤봅니다. 제품 어떠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셨던 아랑 대표님 역시 이제 이 블로거들을 통해서 그때 첫
번째 제품이 미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미역을 진짜 드셔보시고 진짜 미역이 어땠냐, 아이가 먹기에 괜찮았냐, 맛은 어땠냐, 비리진 않느냐 이런 것들을 되게 꼼꼼하게 물어보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진짜 그분한테 뭐 피드백도 받고 그래서 그렇게 주신 피드백을 또 다시 재각색해서 상세 페이지에 녹여내고 왜냐하면 고객이 캐치한 진짜 소구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상세 페이지에 녹여내시면서 2차 활용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체험단 리뷰를 통해서 지마켓 매출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체험단은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 이런 거 제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 3월 마지막 주차 라이브가 끝났고요. 4월에 또 이제 새로 라이브가 시작을 하죠. 4월 운영데이, 마케팅데이, 광고데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데이는 카테고리별 소구 포인트 잡기, 뭐 식품 카테고리, 뭐 생활용품, 뭐 다양한 카테고리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시로 몇 가지 가지고 와서 소구 포인트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 것인가, 요거 이제 같이 라이브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마케팅데이는 제가 좋아하는 데이예요. 좋아하는 데이가 뭐죠?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관여 상품, 고관여 상품, 마케팅 방식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관여 상품이 뭐지? 고관여 상품이 뭐지? 라고 이제 갸우뚱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더더욱이 오셔야 되고, 오셔서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주차 세 번째 라이브 광고데이죠. 지마켓 광고 스킬업, CPC와 우리 CPP,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파워클릭과 노출 보장형 광고를 세팅하는 걸 제가 하나부터 다 상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진짜 이거 얘기를 들어서 해보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날 오셔서 이제 옆에 이제 모니터 켜두시고 직접 같이 세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만족도 설문조사 링크 나갔네요. 그래서 저희 라이브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라이브 어떠셨는지 이런 만족도 설문조사나 좀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라이브 기획을 할 때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참석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 링크 하나가 더 나가고 있어요. 라이브 교육 문자 알림 신청. 지금 나가는 링크에 라이브 시작 알림 신청해주시면 30분 전에 라이브 진행합니다라고 해서 링크가 나갑니다. 그래서 라이브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4월 첫째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